르네상스 시기에 에피쿠로스 사상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베트남에서 잘못 걸린 전화가 또 왔네요. 베트남 사람이 하는 말이 구독을 해달랍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르네상스 시기에 에피쿠로스 사상 설명드리는데요. 우선 에피쿠로스 사상이 이제 사상의 관점이 어땠나 그것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이 르네상스 시기에 이 사상이 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인간이라는 존재 있잖아요. 인간의 육체와 정신, 이 인간의 육체와 정신뿐만이 아니고 우주의 모든 산물은 모두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는 많은 원자가 보이지 않는 게 존재하는데 그 원자의 어떤 우연한 결합, 원자의 우연한 결합이 인간이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육체만 이 원자의 결합의 산물이 아니고요. 정신도 원자의 결합의 일부로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자의 결합이 해체가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원자를 결합시키는 그 이상의 어떤 존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걸 부정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신적 존재나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원자의 결합에 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어떤 진리나 신의 진리는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간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적절한 건가 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연한 어떤 원리가 없이 그냥 태어났고 또 이 원자가 해체됨으로써 죽음이 오고 그런데 그 죽음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원자가 해체돼서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은 무조건 즐거운 것만 하는 게 행복이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똑같은 행복을 이렇게 느끼더라도 좀 더 길고 좀 더 확실한 행복이 더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덜 확실하고 좀 작은 행복은 그것은 조금 참고 이겨내고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는 어떤 고통과 노력이라는 괴로움 이런 게 있을지 몰라도 그걸 통해서 더 길고 더 확실한 행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과정이나 노력 이런 것을 거치는 것 그런 것은 인간의 행복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오히려 검소하고 아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행복을 가져오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행복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행복이 인간의 삶의 기본이다 라는 말을 하지만 그 오늘날의 어떤 쾌락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성실하고 절약하는 그런 삶을 더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면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보편적인 진리나 정의, 신의 섭리 이런 것을 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그런 어떤 절대적인 진리나 정의를 추구하는 형태의 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법이라는 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착각하는 게 그러면은 이 법이라는 게 인간의 행복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서 행동을 하는 게 법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쉬운데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만약에 국가가 그런 식으로 법을 생각하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절대적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역시 장기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행복을 유지시키는 법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라고 하면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삶에 부당하게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법이 제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건강하고 절약하고 또 성실하게 자기의 행복, 즐거움을 위해서 모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부당한 어떤 행동을 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공격하거나 방해하거나 그것만 막아주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 이것을 이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법의 역할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지금 에피쿠로스 사상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듣고 나면 이것은 뭔가 공리주의하고 뭐 비슷하게 연결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역시 이 사람들의 사고는 나중에 공리주의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지는 게 법이다 라는 어떤 사상은 나중에 사회계약설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르네상스 시기에 회의론하고 에피쿠로스 사상이 법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법철학 교재에 표현된 것들을 한번 쭉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르네상스 시기에 관련된 이 책의 표현은 이 당시에는 플라톤 레퍼블리카를 위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세 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때는 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이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의 섭리 뭐 이런 식으로 변화시켜서 절대적인 어떤 섭리 이런 걸 추구했는데 거기서 이제 탈피해서 플라톤 레퍼블리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사변적 문학을 피하고 개인생활 도덕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상적인 것, 진리, 보편성, 신의 뜻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현실 타협주의적인 정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자,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절대적인 것 이런 것들을 회피하면서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절대주의 정치에 거슬리지 않는 형태의 논의를 하다 보니까 개인생활 도덕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자, 이런 표현이 있고 이 당시에 철학 체계들이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세계관을 많이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인간은 결국엔 아는 게 없구나 라고 해서 인간 이성의 한계를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깊이 인식을 하게 되고 인간 이성의 회의를 갖게 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론에 대한 문장인데 무관심 내지 냉담함을 통해서 마음의 휴식이나 찾아라. 자, 이런 주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파이론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저서를 남긴 게 아니고 제자가 파이론이 얘기했던 것을 받아 적은 그런 내용들만 남아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한 데 비해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인간 이성으로는 확실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럴 것이다 라는 것 개연성 정도로만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는 걸 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오면 정의에 관해서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현존하는 법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가 어떠니까 법이 어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니는 니대로 삶을 살고 그냥 법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냥 법인가 보다 하면서 준수하고 사는 게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쪽에서 옳은 것은 이쪽에서 옳고 또 저쪽에서 옳은 것은 저쪽에서 옳고
그래서 이쪽에서 옳은 게 저쪽에서 올 리는 없고 또 이런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은 보편적으로 그 법이 맞기 때문에 준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법이 있기 때문에 준수하는 게 바로 법이다. 이런 식의 사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르네상스 시기 에피쿠로스에 대한 표현들인데요. 물질만이 존재하고 모든 물질은 계속 공백을 움직이는 원자로 되어 있고 영혼과 정신도 원자로 되어 있다. 인간 인식은 물체가 인간에게 투영하는 반사 미스로 형성될 뿐이고 인간 정신 안에 남아있는 흔적은 바로 물체가 나에게 반사시킨 그 결과물이다.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개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데 일시적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지속적인 행복, 장래에 더 긴 행복이 있다면 일시적인 고통을 감수하고도 그런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걸 보면 법은 인간 의사의 산물인데 그냥 그 동기는 사람들의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법을 보면 법의 실질적 연원은 개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서 출발하는 거지 보편적인 어떤 원리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서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사람들 간의 약속에 불과하고 법은 그런 형태로 규정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르네상스 시기에 회의론하고 에피쿠로스의 법 철학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에 대해서 법 철학이 어떤 법 철학을 갖고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